자, 이번 시간은 PO와 Q, P and Q의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와 Q, P and Q의 부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자,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 명제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그쵸? 자, 조건 명제는 이렇습니다. 정의가 문장에 변수 x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으로서 그 변수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이렇게 판별이 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 혹은 조건 명제라고 부른다 라고 정의를 했었죠. 문장에 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 그 포함하는 변수가 x라면 px, y라면 p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자, px라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px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명제 같은 경우는 참, 거짓이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딱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참이면 참임을 증명해야 되고 거짓이면 거짓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명제 같은 경우에. 그러나 조건은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죠. 그래서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건이 주어지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쵸?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구해야 한다 라고 했었죠, 그쵸? 진리집합. 자, 그리고 그 진리집합은 우리가 조건 P에 대문자를 써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의 부정도 배웠습니다. 조건의 부정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앞에 물결표를 쳐서 not px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not px, 자, px의 진리집합이 p일 때 그 조건의 부정 not px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집합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집합. 즉 p의 여집합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조건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이미 앞선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조건. 자, 뭡니까? P, O와 Q. 그 다음 P and Q의 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 O와 Q의 부정을 한번 알아봅시다. not 붙이면 되겠죠. 괄호해서 P, O와 Q 전체의 부정이니까 괄호해서 not을 이렇게 붙여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자, P, O와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라고 앞선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녀석을 부정한 거니까 당연히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별로 어렵지 않죠? P와 Q의 부정은 P와 Q의 진리집합의 그 여집합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P와 Q를 부정한 이러한 형태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진리집합에 여집합을 붙인 것과 같다. 그런데 이 형태를 보면 우리 드모르간 법칙이 떠오르죠.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P 여집합, 합은 교로 바뀌어야 되겠죠. Q 여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냐면 자,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자, 이런 진리집합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자, 그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쵸? 자, 조건이 주어지고 진리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런 진리집합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먼저 대문자 P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려면 조건 P여야 되는데 지금 대문자 P에 여집합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 not P라는 의미겠죠. Q 여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Q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가지려면 조건 Q에 not을 붙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 교집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교집합이 되기 위해선 이 연결이 뭐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AND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은 not P and not Q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왜 구했느냐. 자, 봅시다. 지금 위에 있는 이 녀석이나 아래에 있는 이 녀석이나 어떻습니까? 즉 P와 Q에 not을 붙인 이 진리집합이나 not P and not Q의 진리집합이나 진리집합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진리집합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조건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결국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P와 Q의 부정은 이 부정, not을 마치 조건에 각각 분배한 것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not P, not Q. 그리고 OR는 뭐로 바꾼다? AND로 바꾼다. 자, 이거 역시 마치 드모르간 법칙과 닮아 있죠. 맞습니까? 조건에서의 드모르간 법칙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역시 똑같습니다. 첫 번째를 잘 이해했다면 두 번째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P and Q라는 조건의 부정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P and Q의 부정은 자, 무엇과 같은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P and Q의 진리집합을 알아봅시다. P and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을 알아봅시다. P and Q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P 교집합 Q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P and Q의 not 아니라는 거니까 당연히 P and Q의 not P and Q의 진리집합은 여기에 여집합을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역시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보면 P 여집합, 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Q 여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 자, 이런 진리집합을 가지는 조건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면, 자, P 여집합은 not P가 될 거고, Q 여집합은 not Q가 되겠죠. 그리고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은 뭡니까? OR. 조건에서의 OR와 같죠. 결국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은 not P와 not Q의 진리집합과 어떻다? 예, 같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역시 P and Q의 전체의 부정과 not P와 not Q의 진리집합이 예, 같으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같은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같다는 거죠. 역시 어떻습니까? P and Q의 전체 부정은 마치 이 not 기호를 각각의 조건에 분배한 것처럼 적어주고 AND는 뭐로 바꿔준다? OR로 바꿔준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예, 좀 편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드모르간 법칙과 똑같습니다. 집합에서의. 됐죠? 즉 P와 Q, P and Q의 부정은 드모르간 법칙처럼 각각 not을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OR는 AND로, AND는 OR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미 증명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실수 집합 R이 전체 집합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이 부등식에 포함되는 원소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될 거고 이 부등식에 포함되는 이 부등식 영역에 포함되는 X의 원소들의 집합이 바로 Q의 조건 Q의 진리집합이 예, 되겠죠. 이 문제를 보고 일단 예,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자, 이 P와 Q 조건들을 이용해서 다음 조건 이 세 가지 조건들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면 문제에 P, not Q, not P, not Q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자, P, Q, not P, not Q의 진리집합을 먼저 알아보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진리집합만 잘 안다면, 정확히 알아낸다면 O와 O와 AND 되어 있는데 OR는 합집합, AND는 교집합.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과 not Q의 진리집합의 합집합. 마찬가지로 not P의 진리집합과 not Q의 진리집합의 합집합.
not P의 진리집합과 not Q의 진리집합의 교집합 이렇게 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의 진리집합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대문자 Q. 자, 이 녀석은 당연히 P 여집합이 되겠죠. 얘는 Q 여집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겠습니다. 1 이하 4 이상이죠. 1보다는 작아야 되고 작거나 같아야 되고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어느 영역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포함되는 원소들의 집합이 바로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될 겁니다. 대문자 P가. 다음 P의 여집합. 자, not P,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니까 P 여집합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not P의, 조건 not P의 진리집합. 자, P 여집합이면 당연히 P가 아닌 쪽이니까 P 바깥쪽이니까 바로 이 사이가 되겠죠. 1과 4는 이미 집합 P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P 여집합에는 당연히 포함되면 안 되겠죠. 즉, 이 영역에 있는 숫자들의 집합이 P 여집합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계속해서 Q와 not Q의 진리집합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했네.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 영역이 바로 조건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not Q는 Q의 바깥쪽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쪽이 돼야 될 겁니다. 역시 마이너스 1과 2는 포함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 이미 Q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not Q에는 Q 여집합에는 포함되면 안 될 겁니다. 자, 이 영역이 바로 Q 여집합의 원소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 되겠죠, 이제? 이 녀석은 조건 P의 진리집합. 이 녀석은 not P의 진리집합. 이 녀석은 Q의 진리집합. 이 녀석은 not Q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네 개의 우리가 해를 가지고 진리집합을 가지고 1, 2,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P5와 not Q니까 자,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 5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5화는 진리집합에서는 합집합이라고 이미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P, 집합 P와 집합 Q 여집합, 그쵸? Q 여집합이라는 집합을 둘이 합해주면 되는 거니까 합집합. 자, 이 영역을 그려서 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는 1과 4, 1 이하, 그쵸? 그 다음에 4 이상이 될 겁니다. 자, 이 영역이 바로 P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 Q 여집합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Q 여집합. 그 다음에 2보다는 커야 됩니다. 2보다는 커야 되겠죠. 자, 이 녀석이 Q 여집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영역을 합하면 합집합이니까 한 번이라도 포함된 영역은 다 넣어줘야 되겠죠. 바로 이 빗금친 영역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빗금친 영역을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자, 그 조건제시법 표현이 바로 P합집합 Q 여집합의 조건제시법 표현이 되겠죠. X, 바. X는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 다음에 또는 어떻습니까? 자, 또는이라고 한 이유는 이 영역도 해가 되지만 이 영역도 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쪽 부분은 2보다는 커야 되겠네. 2보다는 큰 영역입니다. 그렇죠? 2보다는 큰 영역.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바로 자, 이 집합이 바로 1번 P와 not Q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2번, 3번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답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한번 답이 맞는지 체크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번은 자, 2번의 진리집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크네요. 다음 3번의 진리집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x바 x는 2보다 크고 4보다는 작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이 4개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2번, 3번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번 구한 것처럼 수직선상에 그 영역을 표시하면 2번, 3번 또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